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시흥 매화역 더불어서 매화산단 배우주거지 과연 들어오기는 할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약 1년 전쯤에 매화역과 매화산단 배우주거지가 들어온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곧 들어온다, 삽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할게요. 매화역 과연 들어올까? 매화산단 배우주거지 어디에 정확히 개발될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뉴스 흐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흐름부터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쪽 일대가 개발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의 첫 번째는 신안산선 복선 전출이 될 것 같고, 큰 계획은 2010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매화역 같은 경우에는 끼지도 못했어요. 계획이 없었고, 그 이후 2015년 8월 17일 날 매화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름하여 신안산선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2023년에 개통토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17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한 3년 정도 늦춰진 게 오늘날 현실이고요. 이때 기존에 못 봤던 문구가 하나 이렇게 확인이 됐었어요.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흥시청 광명역 구간 내에 시흥 매화동 1원에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더불어서 매화산단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들이 먹고 살 만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이들의 교통편을 위해서 매화역을 추가적으로 설치토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선도를 보면은 기존에 없던 빨간 색깔 노선도에 이렇게 매화역이라는 곳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15년도 말에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오늘날 조금 변경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자, 커다란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 가운데 도로를 두고 이 우측이 그 유명한 매화산단이 되겠어요. 오늘날 현장 가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건물도 이미 자리하고 있고 많은 일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면은 산업단지 내에 도로에 너무나도 차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멀리서 차량만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 매화산단을 발표할 당시의 계획은 이들이 먹고 살 만한 도시를 바로 앞쪽에 만들어주겠다고 기약속한 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은 이렇게 차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앞으로 도보권으로 이 일대에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을 바로 인근에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매화역 이곳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2022년 4월 15일 달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기점이 도창동 123-2번지 임야, 종점이 도창동 121-14번지 전에다 만든다고 하죠. 그 위치는 바로 이곳이 되겠다는 겁니다. 파란 색깔 별이 될 것 같고요. 자, 22년 4월 15일 날 시흥시장께서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는 거예요. 신안산선 매화역 가칭, 신설 확정 매화역 여의도에서 20분대 진입 2026년 준공이다 라고 발표를 하셨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핵심 뉴스는 이거예요. 오늘날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매화역 건설 사업을 최종 승인을 했다. 이름은 매화역으로 할 것 같고요. 매화역은 신안산선과 경강선이 지나가는 더블역세권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 시흥시청역과 KTX 광명역 사이쯤에 건설될 것 같다. 매화역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까지 20분대 내에 접근 가능하고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임에 분명하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매화역은 광역철도 2개 노선이 정차하는 더블역세권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식상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산업단지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2개의 더블역세권이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오늘날 꼬라지는 별거 볼 거 없다라는 거죠. 자, 역사는 이 일대에 이렇게 플랫폼 지하 3개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여기 도창초등학교라고 써있는 게 바로 요곳. 매화산업단지 우측 아래 끄트머리가 이곳.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핵심 포인트. 일자리도 있고 역은 만들어지는데 사람 살 집이 없다. 정보수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1월 달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시장인 김윤식 시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흥시 개발 가능 지역 투자 설명회를 당시에 였었고요. 이때 매화산단 계획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매화산단 배우주거 도시를 만들겠다. 그 면적은 50만 제곱미터 정도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 홍보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측 보라 색깔로 보이는 게 오늘날 매화산단 한 7, 80% 정도 완성된 이곳이 되겠고요. 바로 좌측 부근에 이렇게 배우주거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금 더 어쩌면 커다랗게 개발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최근 뉴스입니다. 22년 3월 31일 날 매화산업단지 맞은편에 청년 사회 초년생 주거를 덜기 위해서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22년 5월 27일 날 이쪽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어요. 그 면적이 무려 132만 6,388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과거 16년도에 김윤식 시장이 얘기했던 50만 제곱미터보다 2배 이상 커다란 면적이 묶였다는 겁니다. 즉 더블 역세권도 만들어지고 산단에도 엄청난 일자리가 공급이 되니 기존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더 커다랗게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정보수 시흥시 의회 회의록 자료를 전부 다 뒤져봤는데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명분이 명확했습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너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커다랗게 계획을 품고 와라라고 이야기했기에 이렇게 조금 더 넓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이 일대를 개발제한구역 해당 지역으로 묶었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사실 이 일대에 앞으로 이렇게 개발될 거를 예상을 하고 토지를 성구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이쪽 일대의 개발 방식이 환지가 될지 수용이 될지는 아직 정확치 않지만 수용이 되더라도 대토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어떨지 이렇게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흥 매화 일대의 주택개발이 얼마나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지, 왜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조금 더 커다란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렇죠. 제가 인천서부터 광주까지의 위성지도로 가지고 와봤고요. 횡으로 보면 이 라인이 정확하게 검토가 돼요. 가장 먼저 성도, 그 우측으로 조금 넘어가면 3기 신도시죠. 광명시형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요. 그 바로 우측으로 광명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죠. 오늘날 아파트 10억 원대 헐쩍 넘고 있는 거 다들 보실 것 같고요. 그 우측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우측으로 청계산을 조금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판교, 그 우측에는 광주가 있죠. 이렇게 좀 커다란 시선 횡으로 쭉 한번 바라봤고 그 라인 중심에 매화도 들어가 있더라. 정보수 궁금한 거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에 직접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국토교통부 개발 승인이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4년은 예상한다라는 답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 땅을 먼저 가지고 계신 분들 부럽고요. 지금부터 흐름과 맥 잘 준비하셔서 자산 증식에 커다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팩트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2년 8월 5월달 뉴스입니다. 임대차법 2년 전세시대 저물고 월세시대가 열린다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 제목 6개월 전부터 꾸준하게 나왔었죠. 이어서 8월 5일자 뉴스입니다. 집 살 사람은 없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13주 연속 하락. 또 다른 뉴스죠. 작년 주택 25만 채 부족, 수급 불균형 심각이라는 뉴스인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깔린 집을 계산한 게 아니라 경기도권, 수도권에 한정돼서 이야기했다. 결론은 대한민국은 오늘날 집이 남아 돌고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만 부족하다. 허나 사람들이 점점점 이쪽 일대로 몰리기 때문에 이 현황은 한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인구가 커다랗게 감소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요 공급이 역전될 수밖에 없다. 자,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규제 풀려도 지방은 썰렁,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적극 해제 나선다라는 뉴스죠. 최근에 집을 사셨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한 게 현실이죠. 본인들의 자산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판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러한 명언을 한 번쯤 떠올리셔야 돼요. 공포의 사고 탐욕에 팔아라. 오늘날은 공포시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이때 시간을 가지고 흐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을 예상을 해본다면 반드시 기회는 다시 한번 온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판에서 벌어질 일들 정보수가 한편 만들었었는데 주택 가격에 대한 금리에 시간 가변적인 영향 연구 이 자료를 보면은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을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 그 근거는
과거 노무현 정권 말기 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문재인 정권이 지나고 이명박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건데, 자, 첫 번째 DTI 비율 상향, 두 번째 거래 세제 낮추고요, 세 번째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분양권 전매 풀고요, 재건축 초과 이용 환수제 완화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고, 투기 과열지구 해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되고요, 서울 ATV DTI 상향 조정하고, 집 있는 사람 더 사라는 거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 비율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확대하고요. 주택금융공사 대출 보증 한도 확대하고요. 양도세, 취득세, 거래세율 감면할 수밖에 없죠. 이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하나, 둘 열리고 있다. 앞으로 12개, 시간이 문제지 전부 다 열릴 수밖에 없다. 자, 정고수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포의 사고 탐욕에 파는 게 자산 증식의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어렵죠. 이 순간 반드시 옵니다. 정확히 준비해서 그 열매 맛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